이 아이들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도윤이 내민 휴대폰 속 실험복을 입고 손을 잡은 두 아이의 사진. 왼쪽은 저고 오른쪽은 하린 씨입니다. 봉인된 진실이 열리는 순간 15년간 잠들어 있던 두 사람의 뇌파가 폭주하기 시작했다. 신 1. 가면을 쓴 아침. 도윤은 밤을 꼬박 새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에는 V랩의 추악한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 무게감이 느껴질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안경원 문을 열었습니다. 일찍 왔네. 어젯밤엔 어디 있었어? 카운터에 기대어 있던 준혁이 도윤을 보자마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준혁의 시선은 도윤의 얼굴 구석구석을 훑으며 작은 변화라도 찾아내려는 듯 집요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조금의 동요도 없이 준비한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아, 연구실에서 기계 좀 손보다가 깜빡 잠들었나 봐요. 피곤하네요. 그는 자연스럽게 하품까지 하며 피곤한 기색을 연기했습니다. 준혁은 잠시 대답 없이 도윤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거짓말 탐지기처럼 느껴져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지만 도윤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그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준혁의 눈초리에 서린 의심의 기색을 읽어낸 도윤은 속으로 경계심을 더욱 높였습니다.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한다. 준혁은 결국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는지 무심한 척 한마디 던지고는 2층 카페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던 준혁이 잠시 멈칫하며 도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마치 준혁이 휴대폰 속의 비밀을 꿰뚫어보는 것만 같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행히 준혁은 다시 계단을 올라갔고 도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직원 김대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요. 김대리의 활기찬 목소리가 팽팽했던 긴장감을 깨뜨렸습니다. 도윤은 평소처럼 웃으며 김대리의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네, 김대리도 좋은 아침. 오늘 예약 손님 많으니까 준비 철저히 해줘요. 그는 김대리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지만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틈날 때마다 카운터 아래에서 휴대폰을 꺼내 하린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꼭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어떻게 하면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 만남을 제안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준혁의 감시망이 촘촘하게 깔린 안경원에서는 도저히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외부의 낯선 공간, 준혁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 곳에서 만나야만 했습니다. 도윤은 오늘 반드시 하린을 만나야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한번 주머니 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실이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신 2. 은밀한 호출. 오전 11시가 되자 매장은 한가해졌습니다. 도윤은 준혁의 눈을 피해 연구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나자 겨우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하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하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원장님? 하린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도윤은 그 너머에 숨겨진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린 씨, 지금 통화 괜찮으신가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도윤은 침을 꼴깍 삼키고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렌즈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어서요. 오늘 오후에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린은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심각한 목소리가 그녀의 불안감을 자극했는지도 모릅니다. 렌즈예요? 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안경원으로 갈까요?
할인의 물음에 도윤은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안경원은 좀 그렇고.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뵙죠. 그는 준혁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안경원이 아닌 외부 장소를 제안했습니다. 할인은 의아해했지만 도윤의 태도가 워낙 단호해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3시에 거기로 갈게요. 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도윤은 곧바로 통화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혹시라도 준혁이 휴대폰을 확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그는 연구실 문을 열고 나오며 김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대리, 나 오후에 외부 미팅이 있어서 좀 일찍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매장 좀 부탁해요. 김대리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도윤은 매장을 나서기 전 혹시 준혁이 보고 있을까 봐 CCTV 사각지대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마치 첩보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처럼 긴장된 마음으로 안경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할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그녀와 함께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신3 낯선 공기. 오후 2시 50분 도윤은 약속 장소인 공원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카페 안은 손님이 거의 없어 조용했습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출입구가 잘 보이는 방향으로 의자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공원의 푸른 나무들이 보였지만 도윤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 한 잔을 시켜놓고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고 갤러리 앱을 열어 V랩 폴더를 선택했습니다. 실험실의 끔찍한 광경들이 담긴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이들의 모습, 냉혹한 표정으로 실험을 지시하는 준혁의 얼굴. 사진을 볼 때마다 준혁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할인에게 진실을 전하고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도윤은 심호흡을 하며 애써 감정을 눌렀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인의 얼굴은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할인을 맞이했습니다. 오셨어요, 할인 씨. 네, 안녕하세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도윤의 분위기에 할인은 더욱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빼고 자리에 앉으며 도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도윤은 다시 자리에 앉아 할인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진실이 그녀에게 어떤 충격을 줄지,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마른 침을 삼키고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신사, 망설임과 결단. 할인은 맞은편 자리에 앉아 도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불안한 듯 테이블볼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심각한 표정이 그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렌즈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할인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눈동자 속에 담긴 순수함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진실은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감당할 수 있을지, 혹시라도 그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닐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덮어두는 것은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준혁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계속 고통받아야 할 것입니다. 도윤은 심호흡을 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린 씨, 렌즈 문제는 아닙니다. 도윤의 말에 하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럼 무슨 일인가요? 도윤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결연한 눈빛으로 하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우리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린은 도윤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갤러리 앱 아이콘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V랩 폴더를 선택하고 첫 번째 사진을 열었습니다. 신호, 마주한 진실. 도윤은 휴대폰 화면을 하린 쪽으로 돌려 V랩의 실험 기록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실험실 전경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차가운 금속 침대와 알 수 없는 기계들이 가득한 을씨년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하린은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윤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실험에 사용된 도구들과 약품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날카로운 주사바늘,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병들, 그리고 복잡한 회로가 연결된 헤드기어. 하린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다 뭐죠? 그녀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윤은 대답 대신 다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실험대에 묶여 비명을 지르는 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하린은 사진을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계속해서 다른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뇌파 측정기를 머리에 쓴 채 발작하는 모습,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 사진 속 아이들의 고통이 화면 너머로 생생하게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린은 더 이상 사진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두운 복도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두 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은 사진 속 아이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하린은 조심스럽게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이들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왼쪽은 저고, 오른쪽은 하린 씨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하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왜 저런 곳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15년 전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씬 6. 부서지는 봉인. 하린은 도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자신과 도윤이 저런 끔찍한 곳에서 만났다니.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휴대폰 화면을 넘겨 피험자 명단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의 이름과 실험 번호가 적힌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그 명단의 마지막 부분, 파란색으로 표시된 두 줄이 하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험체 H-01 한도윤. 실험체 H-02 서하린. 하린은 자신의 이름과 도윤의 이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15년 전 V랩이라는 비밀 연구소에 납치되어 기억 조작 실험을 받았습니다. 저 사진 속 아이들이 바로 우리예요. 도윤의 말이 끝나는 순간 하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뇌 속에 숨겨진 스위치를 켠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느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날카로운 송곳으로 머리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녀의 뇌 속에서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문이 억지로 열리며 과부하가 걸린 것입니다. 파편화된 기억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가운 실험대, 눈부신 조명, 연구원들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주삿바늘의 끔찍한 감촉. 잊고 있었던, 아니 잊어야만 했던 끔찍한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안 돼. 싫어. 하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떨렸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소수의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하린을 부축했습니다. 하린 씨,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하린은 도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과거의 악몽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씬 7. 폭주하는 감각. 하린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순간 도윤의 시야도 급격히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뒤틀리고 색깔들이 제멋대로 섞이는 듯한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뇌파가 공명하며 도윤의 공감각 능력이 폭주한 것입니다. 하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포와 고통의 감정이 시뻘건 불꽃처럼 터져나와 도윤의 시야를 뒤덮었습니다. 그 불꽃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도윤을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도윤의 귓가에 하린의 비명소리와 과거 실험실의 기계 소음이 뒤섞여 끔찍한 굉음으로 들렸습니다. 으악! 도윤은 감각의 과부하로 인해 중심을 잃고 테이블을 짚으며 휘청거렸습니다. 특수 안경의 차단 기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폭주하는 감각은 안경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도윤은 눈앞이 붉게 물드는 와중에도 쓰러진 하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린 씨. 그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린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굉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고통 속에서 서로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명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씬 8. 플래시백. 바닥에 쓰러진 하린은 발작을 일으키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현실과 단절된 채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15년 전의 어린 하린이 되어 차가운 실험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그녀의 눈을 찔렀고 낯선 기계 소음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연구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옆에 누워있던 어린 도윤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어린 도윤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금의 도윤 목소리와 겹쳐졌습니다. 하린은 고통 속에서도 잡은 손의 온기를 기억해냈습니다. 그 온기가 지옥 같은 실험실에서 유일한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플래시백이 끝나고 하린의 발작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도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감각의 폭주 속에서도 하린을 걱정하며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 씨.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도윤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씬 9. 감시자의 추격.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안경원 2층 카페는 손님이 빠져나가 한산했습니다. 카운터 안쪽에 앉아있던 노준혁은 습관처럼 CCTV 모니터를 흘깃거렸죠. 그의 시선이 1층 안경원 매장을 비추는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화면 속 매장 안에는 김대리 혼자 손님을 응대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당연히 카운터를 지키고 있어야 할 도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도윤이 퇴근하기에는 아직 한참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굳게 잠긴 창고 문을 확인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아침에 했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구실에서 기계 좀 손보다가 깜빡 잠들었나 봐요. 그 태연했던 표정 뒤에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도윤의 휴대폰에 몰래 심어둔 보안 앱을 실행시켜 위치 추적 기능을 켰습니다. 지도 앱이 열리고 도윤의 현재 위치를 알리는 빨간색 점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안경원에서 꽤 떨어진 공원 외곽에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윤이 근무 시간에 말도 없이 그것도 이렇게 먼 곳까지 나간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준혁은 곧바로 도윤의 최근 통화 기록을 해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칠 것도 없이 가장 마지막 통화 상대의 이름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서아린. 그 세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준혁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도윤이 결국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금기를 깨버렸습니다. 그것도 안경원이 아닌 외부에서 은밀하게 할인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준혁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준혁은 거칠게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에 올라탄 그는 시동을 걸고 거칠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굉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 위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준혁의 손등에 푸른 핏줄이 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도윤과 할인을 당장 떼어놓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어디까지 진실을 공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15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통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혁은 가속 페달을 더 깊게 밟았습니다. 차창 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쫓는 맹수처럼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과거 실험실에서 실험체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던 냉혹한 연구원의 모습이 그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감히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의 차는 도윤과 할인이 있는 공원 카페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신 10 위기의 귀환.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며 할인을 부축했습니다. 네.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괜찮아요. 할인은 도윤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할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할인이 도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과 함께 도윤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지킬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도윤은 할인의 어깨를 감싸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도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기억을 되찾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천천히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때 카페 앞 도로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 섰습니다. 타이어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노준혁이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부축하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도윤은 할인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준혁과 마주 섰습니다. 형.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결국 선을 넘었구나. 준혁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윤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준혁은 도윤의 변화를 감지하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준혁의 시선이 도윤의 등 뒤에 숨어있는 할인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욱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 여자, 이리 내놔. 준혁의 명령에 도윤은 할인을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절대 안 돼. 도윤의 단호한 대답에 준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당장 그 여자 내놓고 따라와. 준혁은 도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준혁의 손을 뿌리치며 맞섰습니다. 더 이상 형 마음대로 하게 두지 않아. 내가 지킬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카페 앞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을 되찾기 위해 준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형 마음대로 하게 두지 않아. 내가 지킬 거야. 할인을 등 뒤로 숨긴 채 감시자 준혁과 맞선 도윤의 눈빛은 전사의 그것이었다. 드디어 폭발한 감정의 공명, 그리고 시작된 정면 승부. 과연 도윤은 폭주하는 운명 속에서 할인을 지켜낼 수 있을까? 구독과 좋아요는 진심 어린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작은 세상과 함께하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